팟캐스트 여기 듣보는 광고를 환영합니다. 광고 문의는 영어로 팟캐스트 ygdb@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듣보는 애플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여기 듣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얘기만 듣고 보고 싶어 여기 듣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MC 오지은이고요. 회화를 작업하고 있어요. 입체 설치 영상 미술 하는 최희정입니다. 네, 저는 사진 작업을 하는 황연진입니다. 일러스트와 만화를 독립 출판하고 있는 파라나입니다. 와, 예. 우리 이렇게 4명이서 모인 거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은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연지님이랑 특히 저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2화 녹음하고 마지막이었죠. 진짜 옛날. 진짜 4명 다 모인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맞아요. 저희가 첫 녹음할 때가 한 9월이었던 것 같은데 이젠 겨울이 됐어요. 그러게 시간 진짜 빠르네요. 녹음일 기준으로 토요일 3번만 지나면은 2022년이잖아요. 아 맞아요. 너무 빨라. 안돼. 그러니까요. 1년이 너무 훅 갔어요. 다들 한숨 쉬고 있어. 요즘 뭐 재밌었던 일은 없었어요? 점점점 다들 별로 없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일만 해. 다들 바쁘잖아요 지금. 그니까요. 루더우 전시 준비도 그렇고 아, 맞다, 현업도 맞다. 그렇고. 로다우 전시 준비는 이제 할 거 없지 않아요? 우리는? 그쵸. 준비는 끝났고. 이제 가서 그냥 아카이브 보기만 하고 설치하면 되니까. 정말 재밌었던 일이 없었나 봐요. 너무 정정만. 그러니까. 맨날 집에 있어. 다 삶에 시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5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회사를 다니게 돼가지고 이제 맨날 회사 집. 그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외출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노을이 되게 엄청 밝고 쨍했거든요. 그때 든 생각이 와, 나 해를 되게 오랜만에 본다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맨날 아침 6시에 출근을 하면은 겨울이니까 아침에는 어둡단 말이에요. 그때 출근해서 이제 퇴근하면은 어두워지니까 해를 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맞아. 그래서 토요일 날 그 노을을 보면서 진짜 크고 아름답다. 아니, 그랬던. 점심 먹을 때는 안 나오나요? 잘 안 나가요. 아. 회사 안에서 먹어요. 사진 시켜서 먹어요. 그러면? 시켜서 먹기도 하고 회사 안에 기름 이것저것 먹을 게 있어가지고 회사 안에서 먹기도 해가지고 해를 봐야 되는데 비타민 D 부족하면 그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우울해진단 말이야. 근데 맞아요. 바빠서 우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렇죠. 요즘 그리고 해가 진짜 빨리 져요.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한 맞아요. 5시면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맞죠. 난 해 긴 게 좋은데. 그죠. 하루가 짧아지는 기분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어두운 거 좋아해서 좋아요. 저도요. 밤이 좋아. 진짜. 새벽에 아침 밝아오면은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아, 음. 진짜. 또 벌써 작업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또 그 다음 날로 넘어가서 아침까지 밝았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나도 일할 때 동 트는 거 보는 건 싫어요. 그죠. 그치, 슬퍼. 싫지. 또 하루가 시작되네? 이러고 나는 계속 일하고 있고. 그니까. 짜증나. 아니 그래도 아직 밤새서 작업이 되나 봐요. 나 이제 진짜 야자기를 못 하겠어요. 저도 못해요. 못 하겠죠. 응. 옛날에는 그래도 해 뜰 때까지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음. 급하면 이젠 진짜 못 하겠어. 그냥 자요 저는. 그냥 지금 자야 된다. 진짜 자고 그럼 그냥 작업도 4시에 안 일어나. 나와. 4시, 4시에 5시에 일어나고 차라리 새벽? 그게 할 수 있지. 그냥 자고 빨리 밤을- 일어나서 하자. 네, 밤을 새는 건 진짜 못하겠어. 밤새는 건 힘들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하긴 하는데. 맞아. 그리고 나는 최대 작업하는 게 3시인 것 같은데요. 음. 그러면 그 다음날 1시까지 자요. 자야지. 신생아처럼. 진짜 보통 10시, 11시에 일어나는데 그래도 늦게 일어난 편이죠. 10시, 11시 이렇게 일어나는데 거의 1시까지 자요. 늦잠 자는 거 좋은데 갑자기. 아니 요즘 늦잠이랑 낮잠이 너무 자고 싶어가지고
약간 회사 안 다닐 때 많이 자줄 걸 생각이 들어요. 축적해 놓는 것처럼. 근데 퇴근하면 자기 싫지 않아요? 맞아요. 아깝잖아. 퇴근하고 시간이. 자면은 또 다음날 바로 회사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소중한 맞아. 거예요. 진짜 피곤한데 뭐라도 좀 놀아야겠다 맞아. 이런 마음으로. 근데 거기서 욕심내서 더 안 자면 다음날 진짜 못 힘들죠, 일어나고. 힘들죠. 맞아. 이번 주에는 제가 원래 6시 50분에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6시 50분에 일어난 거예요. 어떡해. 저 진짜 아찔하다. 비명 지르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바로 나가고. 와, 아찔하다. 오토바이 탔나요? 근데 저는 지하철역까지는 오토바이 타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타고 거의 2분 만에 지하철역 가고, 근데 제가 또 화장을 안 하니까 아침에 되게 빠르거든요, 출근 시간이. 네, 어쨌든 다행히도 지각은 안 하고. 다행이다. 네. 그럼 오토바이 거기 세워둬도 괜찮아요? 네, 지하철역 앞에 세워놓고 오. 이제 퇴근하면 또 지하철역 가서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고. 그랬구나. 오토바이 타는 거 너무 멋있어. 추워요. 이제 춥죠? 아, 네, 그러겠다. 손이 너무 시려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따릉이 못한 지 오래됐어요. 매번 정기권 결제하다가 이번 달부터는 안 했어요. 이제 눈 오면은 바퀴 달린 거 아예 못 타요. 차 빼고. 그러네요. 그거는 손 시려운 거는 장갑 있지 않아요? 근데 장갑이 커버를 못 해요. 그렇구나. 나름 두꺼운데 두꺼운 거 끼면은 이제 바람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겨울 거 끼면은 이게 너무 둔해져서 안 뭐 잡히는 안 거. 잡혀요. 이게 안 당겨져요. 속도 내는 게 잘. 아니 그 오토바이 전용 장갑. 아, 그 땅같이 생긴 거? 네. 아, 그거 간지 안 나잖아요. 오마이 간지가 그거 중요하지. 진짜. 아, 그거 그치, 못해. 그치. 그거 가오상하는 거 안 되지. 아, 역시 여자는 가오다. 그렇지. 기껏 이렇게 오토바이 이쁘게 튜닝해 이렇게 다 색깔 간지까지 칠해놨는데 했어? 빵 이렇게 있으면 너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정. 중요하지, 간지. 그렇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오토바이 타면서 이렇게 코타치 같이 몸 전신에 덮는 이불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진짜 따뜻하다는데 그거 되게 가오 안 사니까 그렇죠. 안 해. 그렇구나. 이렇게 지내고 계셨군요. 네, 너무 제 얘기만 했는데 아, 시장님이랑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의 저는 그냥 오랜 진짜 전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막 개인전은 아니었어가지고 부담은 좀 덜했는데 단체전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2개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올해는 그냥 작업하고 전시하고 작업하고 전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꾸준하게 작업하는 사람 진짜 대단하고 멋있어요. 진짜 멋있다. 한번 보고 싶어. 멋있다 오지은.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아싸 막 이러고. 근데 이게 뭐 점점 이 일이 직업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승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할애한다던가 뭐 수입 돈 버는 일을 최소한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나를 뭐 이렇게 꾸미는 일에 대해서 좀 덜 쓴다던가 옛날에 비하면은 소유욕도 막 없어지고 뭐 무력이랑 나요? 그런 것도 좀 없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직업으로 선택한 순간 이제 진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매해 그게 커지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련하는 장인 같아요. 그림 외길. 그러니까 회화장인. 집에서 이렇게 좋아요. 혼자. 좋아요. 네. 우리가 여러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또한 여성 창작자이잖아요. 각자의 분야와 위치에서 작품을 기획하고 또 제작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번 회차 여기 누구누구 있어요에서는 여자 얘기만 듣고 보고 싶은 팀원들의 작품과 사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우리 작업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 얘기부터 하자면 저는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으로 회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감정까지도 파헤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꾸 설명하고 정의 내리는데 이게 사실 제 스스로도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게 직업이 되니까 취미가 없어진 느낌이에요. 계속 이렇게 사소한 감정을 정의내리려고 하면 일상이 되게 신경 쓰이겠어요.
일상에는 항상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되게 예민해져요. 그리고 이러기도 해요. 가끔 제가 되게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막 애인이랑 헤어졌을 때 그 물건들을 정리하잖아요. 뭐 버리고 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도 사진으로 제가 막 다 찍어두는 거예요. 언제 작업으로 쓸지 모르니까. 이게 사실 누군가랑 헤어진다는 게 일생을 뭔가 뒤흔드는 아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슬프면서도 그의 부재를 막 느끼면서도 그 물건들을 내가 어느 순간 막 사진을 찍고 기록하면서 아 이거 언젠가 써먹어야지 막 약간 이러고 있는 게 아 진짜 직업병 같고 내가 이때 뭐 왜 좋았지? 왜 슬펐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막 되물어보는 게 되게 피곤해요. 근데 피곤하다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멋있어요. 어쨌든 작업에 쓰일 재료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콧구멍도 커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작업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 언제 내가 소재가 될지 몰라. 진짜야. 그래서 나는 네 이야기를 팔아서 작업을 한다. 약간 이런 마음이야. 익명성 안에 잘 감춰서 작업으로 내 걸로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리고 가끔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소진돼 버리면 그 다음은 난 어떤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될까라는 게 문득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사랑, 엄마에 대한 이야기, 뭐 나에 대한 이야기, 뭐 그게 뭐 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회화 작업으로 계속 풀어왔는데 근데 이런 나의 감정들이 소모돼 버리면 소진돼 버렸을 때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득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전시도 워낙 많이 참여하셔서 그 또 그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글이나 인터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더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작업을 할 때 이거 하고 나면 나 이제 무슨 작업해야 되지? 이제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다들 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쌓으면서 삶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쌓이고 내 삶 속에서 또 소재가 오고 내가 그리고 싶은 게 또 오고 작업하고 싶은 게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럴 때는 잠시 쉬는 타이밍 아닐까요? 그치? 잠시 쉬어도 되고. 지은님 완전 달리기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전시 몇 개 하셨어요? 올해 단체전 20개 했어요. 말하면 기절했어 지금. 그러니까 앞에 페어까지 합쳐가지고. 미쳤다. 근데 작업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와. 신작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많이 했어요. 진짜 대단해. 소진 안 되는 게 더 이상해. 그러니까. 아니 화수분인데 이 정도면 계속 나와. 저는 제 얘기도 하지만은 판타지를 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 타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 소재로 또 다른 걸 얘기하고 싶고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은님 말을 들었을 때는 나에 대한 게 소진되면은 그냥 완전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좋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림을 끊임없이 계속 그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니까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내는 느낌이 싫은 거예요, 스스로. 이게 막 창작자가 자기 복제를 한다고 하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마다 다른 색감을 써보려고 하고 다른 붓질을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스타일인데 저는 똑같은 주제, 똑같은 스타일로 계속 작업을 하는 작가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자기 복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느낌? 그래서 이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조금씩 붓질도 막 다르고 소재도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은님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그냥 계속 새로운 거 시도하고 보여주는데 그래도 본인만의 색깔은 맞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작가의 팬한테는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거 그리시는 분을 보면은 좋은 분이다가도 어느 순간 제가 질린단 말이에요. 이게 맨날 보던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도 이거를 그리고 있어? 싶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지은님의 이런 시도가 저는 좋아요.
웃는다. 좋아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 복제하면서 이게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다 하는 사람이 그런 그림은 또 약간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태도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새롭게 하고 싶은데 자꾸 비슷한 것 같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캔버스를 계속.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작업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제가 제일 경계했던 태도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쉽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레퍼런스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는 계속 내가 왜 이렇게 느꼈고 아니면은 굳이 나에 대한 주제가 아니더라도 나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도 자기만의 어떤 상식과 자기만의 시선으로 얘는 이래, 쟤는 저래 라는 거를 너무 쉽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런 시선들이 되게 불편했어요. 막 우리가 얘기하다가도 저는 엄청 양면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나에 대한 사람이 정의 내려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경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같을 때도 있고 이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시니컬해질 때도 있는데 그거를 뭐 너무 쉽게 말을 옮기고 정의하는 거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론 작가들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제대로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작업 얘기에는 편하게 제 생각을 못 얹겠어요. 그 사람의 생각에 제가 약간 건방져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라나님이 이게 어렵다는 게 라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어려운 거예요. 라나님이 사람을 쉽게 정의 내리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말이 낯선 거예요. 그런가? 근데 갑자기 자기를 알게 된. 나 몰랐단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 사람이 이럴 때도 있네 저럴 때도 있네라고 바라보지 않고 이미 첫 만남 때부터 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씌운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게 너무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러고 있지 않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되돌아봤어요. 희정님은 어때요? 나누고 싶은 작업은 어때요? 우리가 4명이 다 작업을 하는 여성 창작자긴 하지만 그 조금씩 나눠져 있잖아요. 매체가? 네, 매체도 나눠져 있고 그 뭐 순수예술 파트다 아니면 뭐 독립출판이다 막 이런 식으로도 나눠져 있으니까. 저는 요새 작업하면서 제가 전공이랑 전혀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옛날 거를 계속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요새 공모 처리라서 그런가? 공모를 내다 보니까 자기 포트폴리오를 계속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옛날에 어디서부터 내가 작업이라고 볼 수 있나 싶어서 보면은 대학원 졸업 작업? 심사 때 했던 작업인데 요새 하는 작업이랑 이게 어떻게 보면 이어질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은 뜨개질 한 9개월 동안 뜨개질만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손목이 진짜 나만 하지 않는, 지금도 손목이 별로 안 좋은데 뜨개질로 그 부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폭발하는 부엌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건 다 없애버리겠다. 부엌을 없애버리자. 약간 그런 마음으로 뜨개질로 한 거였는데 그때 제가 되게 자기방어적인 스테이트먼트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다라고 해서 뭔가 들어올 만한 공격 같은 거를 차단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페미니즘 얘기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심사 들어왔던 여자 교수님이 학생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게 좋겠네. 약간 지나가듯이 흘리고선 나가셨거든요. 마지막에 스테이트먼트 발표하고 마지막에 그때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지금 전문사 와가지고 이거 졸업해야 되는데 공부 더 하라고 왜 하지 마 싫어 이러고 있었는데 네,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를 보고선 그때도 또 여자 선생님 수업이었거든요. 강사님이
근데 명절 좋아하는 여자가 어딨냐고. 제가 했던 게 명절 때 차려진 상에 대한 분노가 되게 컸었던 거거든요. 이게 중학생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계속 상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를 수발드는 거를 계속 같이 여자인 사촌 동생들과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제 남동생은 그냥 멀쩡히 앉아서 그냥 주는 거 받아먹고 있고 이런 게 정말 싫었단 말이에요. 그랬구나. 그래서 상을 부숴버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명절 좋아하는 여자가 어딨냐고 그 여자 강사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게 약간 좀 띵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다음 해인가부터 제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가 또 강남역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제 생존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시 보게 됐죠. 제 작업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작업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었네 싶어서 그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로 산다는 거, 살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게 내가 여자라서 겪는 이상한 일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요새 하는 작업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영상 전공자가 아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모르고 편집도 모르고 막 이러는데 이걸 공부를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인강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 희정님 말 너무 공감해요. 뭔가 자기 작업을 다시 보게 되는 시점은 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뭐 나한테서 오든 바깥에서 오든 그런 시점이 오는 것 같기는 하고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근데 경계했던 거는 왜 그랬냐면 저는 약간 저를 방어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공격받고 싶지 않은 방어 기제로서 나는 개인적인 작업이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였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거 개인적인 작업이지만 정치적이고 보편적인 여성의 삶이었다. 맞아. 글이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인식을 다시 하게 됐죠. 그랬습니다. 맞아. 연진님은 어때요? 저는 방금 희정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작업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있다고. 저도 이번 회차 준비하면서 제 옛날 작업을 한번 봤는데 유독 제가 많이 안 보려고 묻어뒀던 작업인데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작업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셀프로 사진 작업을 했었던 건데 제가 원래 사람을 잘 안 찍어요. 찍더라도 되게 물건 같이 보이게 찍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작업을 꺼내보면서 다시 봤는데 이게 일단은 흑백 작업이고 그 8장 정도로 구성된 시리즈예요. 제가 이 작업이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는 남성으로 인해서 작업의 계기를 만드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만나던 애인이 저를 사회적 여성성을 강요하고 마치 인형놀이를 하는 것처럼 대했단 말이에요. 저는 살짝 거기에 오기가 생겼고 이런 상황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사회적 여성성을 가진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봐 하면서 셀프로 사진을 찍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 안에서 저는 사회적 여성성을 수행하는 걸 찍은 거예요. 이거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 마트에서 이제 남편이 먹을 저녁거리를 장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재봉틀로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걸 찍었는데 그 안에서 제 표정이나 몸짓들이 되게 칙칙하고 어둡고 건조하고 춥거든요. 맞아요. 그런 작업을 다시 보니까 이게 어쩌면 제가 살짝 페미니스트가 된 발단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뭐 큰 작업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아이폰으로 사진을 되게 많이 찍거든요. 근데 저는 큰 작업을 하기 전에 약간 케이크의 가장 밑 하단에 있는 시트처럼 그런 아이폰으로 가벼운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큰 작업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드로잉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루더우 전시 단체전 하는데 거기에도 이 사진들을 넣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아이폰으로는 건물이나 물건, 사람, 손 같은 거의 모든 걸 찍는데 제가 여기서 좀 흥미롭다고 느낀 거는 사람을 찍을 때는 사물같이 찍고 사물을 찍을 때는 그게 꼭 사람같이 나오게 찍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이거는
내 습관이 되게 그대로 보이는 사진들이구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헤테로 연애 자체가 좀 인형놀이가 있죠. 롤플레잉이 좀 많은 것 같아. 그쵸. 네.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걔가 거의 첫 애인이었는데 첫 애인이니까 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좋은 동시에 그런 소중하다고 느낀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강렬한 네, 경험이었어요. 그거 생각나요. 그 올해 방영한 드라마 중에 그 미대 다니는 한소희 나왔던 알고 있지만 근데 그 주된 스토리 말고 그 앞에 한소희가 그 남자 작가를 만나는데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막 당하잖아요. 뭐 손톱 칠한 것도 왜 내 허락 안 맡았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옷도 왜 이렇게 입었어? 너는 나의 뮤즈인데 내 허락 받고 막 입어야지 이러면서 그 창작 그 남자가 전시를 여는데 그 관계시의 여자를 표현한 작업이었거든요. 설명이 잘 안 되네. 그 남자가 조각가인데 여자친구가랑 관계했을 시의 그 몸동작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전시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울면서 막 나가는데 근데 여기서 또 재밌었던 일화가 뭐냐면 그 드라마를 제작할 때 이 조각가한테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조각가한테 누군가한테. 근데 뭔 얘기할지 알겠다. 근데 그 남자 창작자였던 거야. 또 그 남자 작가가 그 의뢰를 받고 조각품을 만들었어. 근데 심지어 드라마상에는 전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아요. 카메라 앵글이. 아주 일부분만 보여줘도 이게 어떤 자세고 그게 전시장에 놓여 있을 때 아무 예상치도 못했던 여자 주인공이 그걸 보자마자 너무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스러워 느껴가지고 전시장 막 뛰쳐나가는데 그 하물며 정말 대중문화에서도 정말 일부분만 보여주게끔 했는데 그거를 만든 작가가 너무 기뻤나 봐. 자기 작업이 방송에 너무 기쁘니까 그거를 떡하니 SNS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아니 그 PD랑 작가도 일부분만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아무리 자기 방송에 나왔다 해서 기뻐도 그렇지. 그래서 그 여자 그 관계하고 있는 그거를 자기 작업이라고 SNS에 막 올려가지고 막 하는데 와 진짜 생각이 없구나. 진짜 생각 없다. 생각했어. 그니까. 되게 단편적인 것만 보네요. 이거 내 작업이야. 이것만 알려주고 싶어서 나야 나 이러고 그러니까 너무 웃기다. 나야 나. 미치겠다 진짜. 그 미묘한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섹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애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근데 그 시선의 차이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상화했는지 아니면 대상화가 아니고 그냥 나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방송에서도 심지어 다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몰랐던 것 같아. 모르지. 텅. 그래서 연진님 그러니까 작업 걸리지. 보면서도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멍해 보이는 거예요. 네. 네, 흑백 사진이 되게 멍해 보이고 네. 생동감이 없어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절을 가을에서 겨울 지나가는 쯤에서 찍어서 그런 것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건조한 시기고 그게 좀 사진에 녹아들지 않았나. 네, 실제로 그 시기에 제가 그러기도 했고 건조했었고. 라나님 작업 얘기는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일단 하고 싶은 작업이 또 너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래도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를 꼽자면은 2000년대 초에 연재됐던 할로윈이라는 만화를 리메이크 해보려고요. 사실 이 만화가 어머니의 만화예요. 일단 이 만화가 순정 만화가 아니라는 점 그것도 저는 좋았고 물론 여자 주인공이 뭐 좋아하는 남자애도 있고 그런데 어머니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옴니버스 형식이었고 만화가 호러, 액션 그리고 SF가 좀 섞인 이야기를 그리셨던 걸로 기억해요. 당시에 출판사 문제로 급하게 완결이 났던 만화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에는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금은 어머니가 아예 컴퓨터 그래픽 쪽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창작자로서의 어머니가 되게 자랑스럽고 좋았단 말이에요. 이게 혼자 몰래 생각만 하고 있던 기획이었는데 리메이크가. 근데 어머니한테 슬쩍 말해봤더니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만화를 자기도 리메이크를 해보고 싶었었다고. 이게 또 얼마나 서사성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20여 년 전 만화를 오늘날 그 딸이 그냥 리메이크도 아니고 여성주의적으로 재해석해서 제작을 한다. 이거는 솔직히 뭐가 돼도 되는 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이 둘 다 만화를 그리고 딸이 재해석한다는 게 진짜 그리고 20년 전인데 2000년대라는 것도 놀라워. 맞네. 20년 전인데 80년대가 아니야. 지금 소름 돋 90년대가 아니고 2000년대. 2020년이구나 지금. 맙소사. 그죠? 희정님 약간 소름 돋죠? 깜짝 놀랐어, 나도 20년 전인데 2000년대 초라 그래가지고 굉장한데? 와 여러모로 멋있어요. 근데 호러 액션 SF가 섞인 이야기 되게 궁금해요. 이게 내용이 그 당시에는 좀 대중 문화가 셌어요, 전체적으로. 아 매웠어요? 폭력적이고 좀 모럴이 부족한 내용이 많았단 말이에요. 즉, 영화업계도 되게 그랬고 그래서서 이제 어머니가 그렸던 것도 좀 입에 여기서 말하면 아마 어머니가 이거 왜 말했냐고 좀 들으실 텐데. 뭐라고 한 소리 하실 정도의 내용들이어가지고 이거를 라나님이 재해석한 거 보면 되죠, 그쵸. 저희가. 재해석 해야죠. 근데 재해석하기 전 내용도 되게 웃겨요. 약간 어머니 본인의 이야기가 녹아든 듯한 내용도 있어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 근데 애 이름은 또 소리야. 캐릭터 이름이. 나잖아. 이거 정확한 건데. 근데 소리가. 거기서 그 남자 쪽이 엄청 잘못을 저질러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나죠. 그래서 막 도망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자랑 그 딸이 소리가. 같이 도망을 가는데 그 남자는 막 계속 등장을 해가지고 또 늑대인간이야. 늑대인간이어서 막 창문 깨고 막 나와가지고 오 마이 액션 인데 완전. 액션 활극 나타나고 막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자전적인 이야기도 조금 녹아들어 있는 게 재밌었어요. 궁금하다. 그러게. 원작도 보고 싶고 라나님이 리메이크한 것도 보고 싶어요. 리메이크 했을 때 이거를 약간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이제 원작도 좀 리워드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작은 지금 볼 순 없는 거죠. 네, 그냥 중고로 어디서 구해야 돼요. 구하기 힘들겠다. 아 그럼 옛날이면 2000년대 초지만 파일이 있나요? 파일이 그러니까 원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집에 있는 단권 단행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스캔해야 되죠. 만약 그때 파일을 한다면 플로피 디스크에 넣나요? 그땐 그랬죠. 2000년대는 CD 플로피 디스크 있고 플로피 디스크 있고. 아 CD를 착각했다. 플로피 디스크로. 플로피 디스크는 조금 더 옛날. 너무 옛날이었어. 우리 초등학생 때 쓴 건데. 제 기준 제일 옛날에 파일 전송 방식을 말한 거예요. 언제 해요, 라나님? 내년 계획이에요, 이거? 내년은 엄마가 준비가 안 됐대요. 뭔가 뭐 대단한 준비를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스토리를 막 갈아엎을 건가 봐요. 그래서 내년에 약간 엄마한테 계속 엄마 준비하고 있어라고 좀 재촉을 한 다음에 23년도쯤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진짜 멋있다. 오녀가 같이 이렇게. 짱이다. 진짜 멋있다. 부러워요. 그럼 그거는 발간은 어디서 해요? 출판사에서 해요? 아니면 뭐 텀블벅에서 텀블벅? 펀딩하면은 스스로. 스스로. 그 내년에는 또 이제 제가 제 독립 출판사를 등록을 할 거라서 그걸로 낼 것 같아요. 기대가 되네요. 재밌겠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우리가 또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얘기해봐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지은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에헤. 뭐야? 아무래도 악이지.
공주님과 아기님을 모시고 있는데 아 너무 웃기다. 저는 은희경 안 하는. 아니 혜정님이 아무래도 아기지 하는데 너무 중후하게 말해서 웃겨요. 아무래도 아기지. 또 하필 제일 연장자 아니세요? 맞네. 아니 연장자가 아니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다? 연장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20대니까 아직 이런 말 할 수 있어. 아, 30대끼리는 이런 말 안 해. 아. 나이에 민감해져요? 언니 왜요? 나 근데 연장자인 거 좋아요. 그러니까 좋지. 저 연장자인 거 몰랐어요, 혜정님. 아, 그래요? 지금 깨달았어요. 아, 그래요? 네. 왜 내가 제일 연장자인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사람 만날 때 나이를 안 먹거든요. 그치. 물어보지 않지. 뭐지 안 물어봐요. 그치. 다들 궁금하지. 20대 후반이겠거니. 네. 저 그냥 다 나보다 어리다 이 정도만 알아. 여기는 그래도 나랑 비슷하고 여기는 많이 어리다. 아니 저는 그거 지원서 쓸 때 아, 다 이렇게 체크를 맞아, 했으니까. 맞아. 맞아. 아, 저 보고도 까먹어가지고. 맞아. 아니 그리고 루도가 거의 작가들이 많이 어리더라고요. 그쵸. 많이 어리셔가지고 얼마 전 잡담방에 그런 거 올라오지 않았어요? 뭐 아, 그쵸. 나이 막 이런 해서. 근데 그게 어. 사실 의외로 좀 있어. 좀 있는데 이런 말을 안 하는 건가? 아무도 그 슬랙에 등장하지 않아. 아, 그랬어? 슬랙에서 신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젊어서 그래. 아, 그래서 나는 댓글로 30대 별거 안 입딨다 막 이러면서 어서 오세요 막 이러는데. 어서 오세요. 네, 지은님은 또 말씀해주세요. 네, 그럼 아가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은희경 작가가 쓴 새해 선물을 좋아해요. 2화 때도 얘기했지만 전 소녀의 시각으로 말하는 작품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특유의 문체가 있는데 그거는 감정이 과잉되지 않은 글들인 거예요. 덜 과한 느낌으로 조금 냉소적인 글도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도 느낀 건데 제가 사람을 봤을 때 싫어하는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 아니면 자기 어떤 감정 과잉, 지나친 집착 이런 거를 내가 왜 싫어할까 생각해 보니까 엄마와 싸울 때 감정이 떠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는 싸울 때는 이성을 놓고 싸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릴 때는 혼자만의 어떤 감정으로 파고들는데 엄마와 싸울 때는 늘 감정 밑바닥까지 서로 딛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건 너무 기쁘고 막 슬픈 건 너무 슬프고 심지어 저희 엄마가 표현에 되게 롤러코스터 같은 분이세요. 뭐 기쁜 거는 막 은하 막 너무 잘했어 막 은하 너무 사랑해 이렇게 했다가 또 놀랄 때는 막 이렇게 놀래고 그리고 막 슬플 때는 막 이렇게 울고 하니까 그거를 보면서 자랐고 나 또한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엄마랑 싸우는 시간들이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딸의 관계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서로 상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동시에 날 떠나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진짜 끝까지 긁고 오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나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작품을 바라볼 때는 막 감정적이고 막 과하고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이런 작업보다는 좀 잔잔한 호수 같은 작업들을 좋아하고 오히려 감정을 좀 덜어내서 냉소적인 작업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보면서 조금 쉬는 건가요? 쉬기도 하고 쉰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냉소적인 것들을 봤을 때 내 감정을 덜어내는 느낌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냉소가 맞아요? 냉소가 아니라 뭔가 좀 잔잔? 다른 단어 아니에요? 냉소는 좀 이게 냉소라는 단어를 주변으로 분포되어 있는 감정들이 사실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담담한 것도 좋아하죠. 담담한 거랑 냉소적인 건 다르잖아요. 냉소는 약간 체념하는 그죠. 느낌이라서 근데 보면은 냉소적인 게 제일
마음의 맨 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정 과잉과 냉소의 그 중간에 많은 분포들이 있다면은 그라데이션에서 그런 느낌인 거죠. 약간 펄펄 끓는 마음을 좀 칙 하면서 식혀주는 느낌? 엄마랑 되게 돈독하신 사이인가 봐요. 이렇게 맞아요. 마음을 다 긁어낼 만큼 맞아요.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너무 동일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겪었을 때 이 감정에 대해서 가장 슬픈 건 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엄마가 더 슬퍼하면은 정작 나는 그 슬픔을 누리지 못해요. 그 슬픔의 감정을 누린다는 것도 나의 온전한 감정이어야만 되는 거고 그 감정을 내가 누려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넘어져서 피가 났어. 그럼 엄마가 옆에서 우는 거야. 그럼 정작 나는 아픈 건 난데 내가 울지 못하는 거지.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많이 자랐고 내가 한 번은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어떤 아이가 나무 높게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니까 밑에서 엄마가 되게 침착하게 달래면서 자, 이 다음은 이걸 밟고 이거 내려와 이러면서 아이가 무사히 내려오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소설 이런 장면이.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는 절대 저러지 않을 거야. 엄마는 오히려 밑에서 부르르 떨면서 막 어떻게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날 절대 저렇게 침착하게 내려오게 할 수 없을 거야 우리 엄마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하필이면 우리 엄마는 나한테만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딸한테 그러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 애인, 동료에 대해서 마음의 깊이를 굉장히 많이 주는 사람인데 엄마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지은이 외동이에요? 아니요. 남동생 있어요. 남동생 있고 남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한 번도 집 안에서 남녀 차별을 겪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 동생은 남자애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고 하는데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외박도 막 하게 해주고 근데 저는 학교 갔다가 올 시간이 됐는데도 한 20분 정도 늦으면 엄마가 집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걱정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게 왜 안 남녀 오지? 차별이잖아요. 그치. 벌써 불편해. 아 근데 이런 남녀 차별인 거지. 네, 그치? 지금 이런 입장에서는 남녀 나를 차별인 소중히 여겨주는 게 소중히 좀 여기는 더 거이와 함께 그 안에 포함된 어. 여러 가지들이 남녀 차별이 섞여 있기는 그죠, 한데 그죠. 내가 그걸 차별이라고 인지하지 아. 못할 만큼 좋은 방향으로 포장이 돼 있었다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지은님 푸초 타사삭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미안해. 좋은 기억이 아니지. 아 진짜? 좋은 기억이 아니고. 근데 또 내가 되게 양면적인 사람인 거구나라는 거를 엄마한테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방금 말했잖아. 이게 남녀차별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엄마는 내가 신여성으로 자라길 바랬어서 진짜 우리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남자 많이 만나고 피임하면서 섹스 많이 하고 저 처음으로 섹스했다고 엄마한테 말했을 때 엄마가 어머 어땠어 기분이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머 축하한다 지연아 약간 이랬어요. 되게 진짜 양면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되게 개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굳이 결혼 안 해도 되고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데 자식 낳지 않고 혼자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면도 많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사람, 너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지 못하면은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돼.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태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양면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고 크면서도 되게 떨쳐버리고 싶고 독립하고 싶은 부분이 진짜 많은데 그래서 엄마에 대한 얘기도 작업에 많이 녹아내고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근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글 보더니 지은 작가는 엄마를 되게 싫어하는 봐봐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저도 진짜 상처였어요. 나는 엄마를 싫어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싫어했으면 이런 감정에 대해서 더 빨리 헤쳐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니까. 근데 나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가 건강한 관계로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노력하고 얘기 나누는 건데 그 말이 너무 나한테 쉽게 툭 내뱉으면서
되게 상처였어 그 순간. 상처지. 그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딸들의 보편적인 감정은 애증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 사람들 보면은 다 사랑하지만 항상 너무 싫은 나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애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너 되게 싫어하나 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상처죠. 그치. 어이없지. 네가 뭘 뭘 알아. 뒤집어. 그래서 제가 문학 작품을 볼 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영화도 영화인데 문학 작품을 볼 때 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좀 절제하면서 쓴 어떤 글들 있잖아요. 담담하게 드러내고 그럴 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 사실 마음 너무 뜨겁다? 이미 나 마음 너무 많이 줬어. 나한테 막 연진 나나 막 희적 너무 깊어. 근데 내가 너무 깊었을 때 이 관계가 부담스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조절을 많이 해요. 나이 들수록 그 조절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조절하는 거 되게 힘들고 네. 힘든 싸움 자신과의 밀당 네, 너무 많이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은 표현하고 싶을 때 그걸 누른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거리감을 조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학창 시절에는 진짜 엄마와의 관계를 동일시하는 것만큼 친한 친구를 동일시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 친구를 너무 좋아하면은 다 나누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막 해리포터에 빠져있으니까 너 이거 봐. 막 해리포터 보라고. 이거 먹어 하면서 막 그러고 같이 좋아하자 막 이러면서. 책 보다가 좋아하는 구절 있으면은 나 이거 봐봐. 초등학교 친구들 아직도 그 얘기해. 너가 맨날 이거 읽으라고 해서 자기 얼마나 귀찮았는지 아니까. 아니 초등학교 친구들 연락을 한다는 게 더 놀라워. 그러니까 엄청난 관계. 대박이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떠올랐던 게 저랑 같이 협업했던 작가님 중에 한 분은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사회의 어떤 재난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분이랑 내가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여자 작가님이 계셨는데 그 여자 작가님한테 우리 작업을 설명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난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는데 사실 나한테는 이게 너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아서 근데 사실 나는 갑자기 우리 사회가 맨홀이 막 생기고 뭔가 재난이 떠오르고 이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너무 큰데 그거는 늘 나한테 와닿은 거니까. 근데 갑자기 재난이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 연장자였던 여자 작가님이 지은 작가는 지은 작가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나한테 되게 혀를 찌르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 안에서 너무 복잡한 거야. 뭐 모든 게 다 너무 복잡하고 이거를 내가 감당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걸 또 막 작업으로 풀어내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게 되게 딱 글른 말이었어요. 제 얘기로 많이 샜죠. 아니, 뭐야 은희경 작가님의 새해 선물은 뭔 얘기인지 하나도 안 나오고 이거는 약간 지은님의 불같은 감정을 이렇게 치해주는 맞아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만 알고 가는 건가요? 예. 오지은이 좋아한다. 맞아요. 내가 좋아한다. 그리고 너무 또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몰랐네. 나도 처음 들어. 진짜요? 창피하네. 이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ENFP한테 이거 설명해줘. 그럼 이게 이래서 뭐 이게 너무 좋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진짜 좋아해. 끝. 그러니까 나의 기호를 설명하는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소개해줘라고 준비할 시간을 뭐 좀 줘야 돼. 맞아요. 진짜 궁금하다. 이렇게 양대 산맥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신경숙의 외딴방이에요. 되게 제목이 들어본 적 있죠? 냉소해 보인다. 그 외딴방은 이것도 어린 소녀의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막 산업화되고 여성의 노동자의 어떤 삶을 이렇게 그려냈다면 불우한 어떤 시각으로 그려냈다면은 새해 선물은
좀 덜 정치적이고 조금 덜 사회적인데도 개인적인 게 사회적이다라는 느낌의 책이에요. 한 마을에서 뭐 일어나서 이 소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아저씨, 어떤 사람 이렇게 풀어내는데 그게 엄청 개인적인 시각 같으면서도 결국엔 사회를 담고 있는 한 마을의 이야기였던 거죠. 좋았어요. 연진님은 어떠세요?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 저는 좋아하는 작가는 따로 없고 항상 어떤 작업들을 스크랩하면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히 좋아하는 작가는 없지만 이번에 생각을 해보면서 보니까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림 작업을 하는 한국 분이에요. 예명을 쓰시는데 알렉스 이노무세키 작가님이라고. 네, 일단 이분이 SNS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작업도 많이 올리시는데 SNS상의 활동명은 또 달라요. 그게 다자이 유상무예요. 독특한 분이시구나. 네, 약간 다자이 오사무를 좀 비꼬아서 한 거죠. 어쨌든 이 알렉스 이노무세키 작가님이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그림 작업을 하세요. 예전에 전시도 이번 연도에 갔다 왔는데 되게 좋았던 점이 제가 유쾌한 그림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분 그림이 되게 심플하고 살짝 낙서 같아요. 그림 안에 닌자 거북이나 헬로키티 같은 되게 유명한 캐릭터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캐릭터들이 되게 예상 외의 행동을 하는 그림을 많이 그려요. 헬로키티가 담배를 피고 있다거나 닌자 거북 2마리가 서로 포개져서 약간 뽀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그 모습이 되게 웃기고 블랙 코미디 같아서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분 타투도 작업도 하시는데 그 작가니까 본인의 그림체로 이제 도안을 해서 타투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 거를 한번 타투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연진님 타투 있어요? 네, 저 있어요. 근데 망해가지고 네, 이번 연도 여름에 제주도 가가지고 갑자기 하게 됐는데 제가 파란색 진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망해가지고 약간 담배빵처럼 보인다는 말을. 네, 진짜 담배빵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멍 같은데? 그쵸. 잉크 묻은 느낌. 타투 멀리서 같지는 보면. 않다. 이게 원래 여기 제가 되게 큰 점이 있어요. 이거를 가려려고 한 건데 이번 8월에 모부님이랑 여행을 갔는데 그때 제가 나시를 입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타투 금지예요. 등짝 맞아요. 근데 엄마가 제 타투를 보더니 너 점이 되게 커졌어. 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이면 어떡해. 좋아요. 피부암이면.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할까 아니면 그냥 점이라고 뻥칠까 하다가 점이면 엄마가 더 걱정할 것 같아서 이거 그냥 타투야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진짜 놀라가지고 미쳤어 하고 또 타투를 보니까 너무 안 이뻐. 그래서 그냥 별말 안 하고 밥 먹고 네, 어쨌든 이분 이 작가님 그림을 좋아합니다. 네, 재밌어요. 약간 SNS 보면은 사회 문제 꼬집는 그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지하지 않고 익살스럽고 웃겨가지고 저도 그런 게 좋더라고요. 네, 다 웃으면서 담배 피고 있어요. 그림이. 지금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삶을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굳이 작업까지 막 버거운 거 보는 게 힘든 것 같아. 그렇죠. 저는 영화 볼 때 그런 생각하는데 맨날 코미디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무거운 거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이놈의 새끼는 그 이놈의 새끼인가요? 이놈의 새끼 이거 할 때? 네. 경상도 분이신가? 오, 그림체가 진짜 재밌네요. 아시는 분이에요? 라나님? 아니 이분 약간 근데 작업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시다. 네. 이분이구나. 익살스러워요, 되게. 이분 그림 스타일 좋아요. 네, 저 이분한테 타투 너무 받고 싶어요. 그리고 타투 받는 김에 약간 작가님도 뵙고 팬입니다 하고. 이런 드로잉 느낌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드로잉은 되게 정성스럽게 하는데 그 안에 담긴 그림체가 너무 대충인 게 너무 웃겨요. 되게 대충 아닌데 대충 같은 느낌? 어쨌든 좋아합니다. 네. 희정님은 어때요? 네, 저는 루더 멤버이기도 한 임유정 작가님 작업 좋아하는데 저도 연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작가나 작업이 좋은 일은 잘 없어요. 그냥 어떤 작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알고 그 사람의 작업이 재밌다? 그러면 그때 진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유정 작가님 작업 얘기를 하려고 유정 작가님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이 제가 좋았던 영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노션을 뒤졌다. 그랬더니 작업한 영상이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거랑 같이 노션에서 텍스트도 다 같이 설명을 하셨었잖아요, 다들. 그거를 봤는데 우리가 하는 고민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을 또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작업할 때 내 얘기가 드러나는 거, 그리고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외부에서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내가 이 작업이 여성주의적인 작업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여류 작가 혹은 여성 작업 이런 식으로 나의 작업이 여성의 작업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게 어떨 때는 피로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나는 그냥 한 건데 내가 여자라서 여성 작업이 돼버렸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이게 따로 레벨링 되는 게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여성이라는 자체가 사회에서 디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고 여자인데 작업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여성 작가가 작업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작업들도 있잖아요. 어떤지 알죠? 그러니까 그 성별을 알 수 없게끔 작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크게 와닿는 작업들도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조각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여자 조각 작가들은 큰 거를 못하고 무거운 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크고 무게 있는 작업들을 일부러 더 하려고 하는 작가님도 봤던 것 같고. 맞아. 저도 일러스트 작업을 할 때 내가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게 또 어떤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흔히 클리셰적인 여성적인 표현법일까? 그런 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핑크색 싫어하던 거랑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당당하게 어쩌라고 하고 싶다가도 그래도 뭔가 그 사람들의 편견을 깨부술 만한 뭔가 새로운 시도, 새로운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복잡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사진 찍을 때 되게 미색을 많이 쓰고 되게 구성도 클린하게 하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물들이 너무 여성이 찍은 것 같이 보이진 않을까 하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진한 색과 좀 더 거칠은 것들을 구성해서 찍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나는 이게 제일 좋은데 괜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작업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막 배구 얘기할 때도 여자 배구 얘기하고 여자 배구라고 하고 뭐 여배우라 그러고 여감독이라 그러고 이게 그런 시각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값이 여성이 아니라서 그렇죠. 소녀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소녀, 소남은 없는데 소년인데. 소남. 청소년이라는 말을 청소녀라고 쓰는 말도 안 되는 포스터 발견하면 화가 또 나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리고 청년 정책하면 다 남자만 있고 청년하고 같이 여성을 붙이잖아. 여성은 청년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만들어야 될 맞아요. 정도야? 저 그 청년 단어 말하면서 엄청 많이 듣었거든요 예전에.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발화자이거나 창작자일 때는 이 작업이 남자 작가로 보이진 않을까 이런 고민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나의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여자 창작자들은 5이 모이면 적어도 3명은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봤던 것 같아. 내 작업이 너무 여성적으로 읽히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 너무 싫어요. 그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꼭 미술신이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직도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여자 작가 글 쓰는 사람들 이름도 그냥 남자처럼 해가지고 이거 내는 사람도 많잖아요. 많죠. 우병우 작가도 있고. 피로하네요. 쉽지 않죠. 라은님은 어때요? 좋아하는 거? 저는
아니 뭐 따로 좋아하는 작가나 작업이 잘 없다고 하셔서 놀랐어요. 저는 그리고 미술 작업 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막 많을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설마. 너무 다 네. 오케이. 지금 그냥 그런 사람들의 작업만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 이름을 선뜻 말하기는 힘든 거죠. 그냥 다 레리코 해야 돼요. 맞아요. 이제 옛날 좋아했던 거 좋다고 말을 못 하겠어. 아무튼 저는 좋아하는 작가랑 작품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듣보 팀원들도 작가로서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특히 희정님이랑 연지님 작품은 우리 루더우에서 했었던 라운드 크릿에서 봤었단 말이에요. 라운드 크릿은 작가들끼리 서로 작업이랑 작업 노트 같은 걸 공유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이었죠. 네. 일단 희정님의 언더스탠딩 오브 페이퍼 플레인부터 보면은 저는 희정님이 쓰셨던 글 중에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여성들의 연결은 언제나 쉽게 방해받고 끊어진다. 서로를 위해 안전한 거리를 찾는다. 거리를 확장한 상태에서 서로의 안녕을 묻고 또 전하는 방법을 실험해 본다. 이 말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막상 라운드 크릿을 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의 활자들을 한꺼번에 소화를 해야 됐고 계속 처음 보는 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이거를 그냥 텍스트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줌 미팅에서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낯도 가리고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다시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찍으셨던 것 중에 겨울 배경이랑 함께 풀샷으로 찍혔던 그 영상민도 되게 좋았고. 이거 아트랩반에서 했던 영상 맞나요? 아니요. 그 이거 그 영상이에요? 이후에 아, 작업한 그 거예요. 이후에요? 네. 그때 영상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근데 그때 라크리트 라는 진짜 피곤해 보였어요. 저도 라나님이랑 라운드 크릿 했었는데 너무 피곤해 보여서 저 사람 우리랑 말하는 거 재미없나? 했거든요. 저는 말하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들어오신 거지 그러면? 이랬는데 그분이랑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요. 그런 사람이 여기듣보를 기획했던 그런 사람이. 이거 팟캐스트 녹음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완전 쩔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마저인가? 왜 이거를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항상 겪고 있지? 셀프 채찍질. 그러니까 이런 스골제.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튼 작업 얘기로 돌아가자면 연지님의 사진 작업 같은 경우도 이제 라운드 크릿에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작업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아이캔디를 더 쫓는다고 하셨었잖아요. 이게 작가마다 작가관이 또 달라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만 되면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심미적으로 꾸미는 게 오히려 전달을 방해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예술 작품이 아름답지가 않으면 짜증이 나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꾸미지도 연출을 하지도 않을 거면은 예술을 왜 하냐. 그냥 광장 나가서 방백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연지님 작업은 그 아이캔디라고 표현하셨지만 그가 신미성을 쫓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았고 또 연지님 작업은 정갈해요. 이미지가. 저는 또 정갈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연지님 사진 작업도 무척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갈하다니까 한정식 같네요. 한정식 같은 사진. 뭐지? 고급 한정식이다. 고급 한정식 같은 사진 많이 아니 이렇게 찍었습니다. 연지님이 되게 뜬금없이 웃길 때가 있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이렇게 뚱 한정식. 저는 두 작가님들의 작품이 라운드 크릿 때부터 이미 호감이었어요. 두 분 다 예술 작업을 하실 때 또 여백을 중요시하는 분이라고도 느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백을 두고 좀 제가 볼 때 뇌 용량에 여유를 주는 예술 작업을 좋아해요. 반대로 또 지은님 작업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지은님이 말씀하셨었잖아요. 농담처럼 나도 라나한테 위법 소리 듣고 싶다. 위법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오타쿠여가지고 만화 그림에만 위법이라고 하는데 대신에 회화나 일러스트를 볼 때는 제가 녹는 경험을 해요. 그림에 빠져들어서 그 그림 속에 흐르는 공기에 그 공간에 녹아드는 거.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눕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저는 지은님 작업을 볼 때 그런 걸 느껴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림들은
그 녹색을 주색으로 해가지고 풀샷으로 그린 풍경화들이에요. 그리고 지은님 되게 다작하시는 게 또 신기하단 말이에요. 올해 진짜 바쁘게 전시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신작도 많이 작업하셨잖아요. 이게 SNS에 새 그림이 올라올 때마다 의심했어요. 설마 이거를 지금 새로 그렸다고 올리는 건 아니겠지?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게 맞다고 하셔가지고 놀랐단 말이에요. 일단 저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을 동경하고 또 좋아해요. 아, 진짜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음. 보통이 아니야. 저희가 맨날 만날 때마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항상 그러잖아요. 그게 다 진심이라니까요. 저는 근데 그만큼 돈 버는 일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작업을 안 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쉬는 시간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뭐 몇 달이도 그림을 안 그려도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학생이었어요. 대학원생이고 아니면 수료했다 하더라도 논문 쓸 게 남았고 이러니까 좀 학생의 신분이었어가지고 그때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조금 작업 안 해도 너무 신나게 놀았는데 지금은 작업을 안 하면은 내가 이렇게 수입을 적극적으로 버는 행동도 안 하면서 작업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불안해져가지고 작업을 계속해요. 사실 불안한 거는 뭔가를 해야 풀리니까. 맞아요. 그게 원동력이긴 하지 하죠. 않는 게 불안한 거니까. 그래도 대단하다. 그래도 대단하다. 그래도 대단하다. 아싸! 아무튼 우리 팀 밖으로 나가보면은 루도 유지영님 작업이랑 일러스트레이터 방세미 작가님을 좋아해요. 근데 천추의 한인 거는 여기도 보러 한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유지영 작가님이 전시를 좀 참여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봤어. 너무 봤어요. 속상해. 너무 좋았어요. 왜 씩씩대요 나니? 진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작업이었고 진짜 놀랬던 거는 전시장을 이 작가가 100% 이해하고 표현했구나. 와, 전시장을 소화하지 못했을 때 이 벽면에 꼭 이 작업이 있어야 됐나라고 의문이 드는 작업들이 있는데 유지영 씨 작업은 하나도 그런 게 없었고 너무 이 작가가 공간을 해석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났고 잘 알았구나. 그래서 정말 적절하게 작업 배치가 됐고 작업 자체도 과하지 않았어. 그 작업과 공간의 관계를 말씀하신 지님도 너무 예리하신데요. 아, 네. 저는 그냥 보면 와 깔끔하네 이러고 그림 좋네 이러고 찰칵찰칵 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아닌- 직업병이에요. 진짜 아닌 건 별로다 하긴 하는데 너무 예리해서 진짜 직업병이에요. 전시를 많이 하니까 더 그게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걸 직접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들이 많으면 사실 다음 시즌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거잖아요.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봐요. 좋아요. 그래요. 시즌 1이 오늘로 끝이에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모든 회차에 참여했던 건 아니잖아요. 하려다가 깜빡했거나 나중에 떠올랐던 이야기들도 있고 아직 다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한번 풀어봐요. 연지님은 사정상 참여를 못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저는 빨간머리 N을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자료 작성도 열심히 하고 감상도 했는데 못해서 되게 아쉬웠어요. 그 넷플릭스 빨간 머리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넷플릭스 시리즈 빨간머리 N. 네, 그게 되게 저는 빨간머리 원작 자체를 안 봐가지고 좀 진입장벽이 높지 않을까 하고 그냥 그래도 한번 보자면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약간 고전을 새롭게 각색한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고전을 새롭게 각색을 했는데 재밌고 그 안에 또 페미니즘 이슈도 있다? 완전 짱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려고 했고 일단 제가 빨간머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한 가지는 주인공 N의 성격이었어요. 거기서 N의 현실에 굴하지 않는 건강한 신념과 에너지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제가 N의 앞에 나타나지만 N 특유의 성향으로 맞서다 보니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번엔 N이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N이 어떤 진기하고 되게 신박하고 건강한 해결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되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 힘으로 계속 쭉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배우라면 연기를 잘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시리즈 안에 나오는 여러 어린 배우들이 연기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 시리즈 내에 있는 역할들 중에서 제가 되게 싫어하고 좋아하는 역할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만큼 몰입한 거는 배우들이 연기를 되게 잘한 거니까 그런 매력에서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도 한 명이 있는데 시즌 4까지 있었나? 한 3까지 있었나? 좀 중반쯤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캐릭터가 있는데 그 앤의 학교에 새로 부임하게 되는 스테이시 선생님이거든요. 이제 스테이시 선생님이 학교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부임 전에 있던 남자 선생님의 부적절한 언행과 학생들의 연애하는 장면 때문에 더 돋보이고 더 빛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이 더할 나위 없이 잘 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성격이랑 편견에 맞서는 행동, 모험심이 되게 저를 매료시키더라고요. 제가 되게 닮고 싶은 어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올바르게 이끌고 편견도 없고. 맞아. 연지님은 그런 선생님 되고 싶었다고 1화에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초등학교 성교육 강사하고 싶었다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아이들 잘 대하고 아이들 진짜 인격으로 대하고 편견 없게 잘 가르치는 사람 보면 너무 존경을 하는데 뭐 현실 세계에도 많긴 하지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컨텐츠 내에서 이런 어른을 잘 보여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닮고 싶은 어른. 좋았던 선생님은 진짜 생각이다. 맞아요. 저도 한 번 있는데 뭐 잘 살고 계시겠지만 한 번 뵙고 싶긴 해요. 저도 그래요. 뵙고 싶다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근데 저는 뭔가 학생으로서 살가운 편은 아니었어서 가면 어색할 것 같긴 하지만 좀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교실 내에서 선생님이랑 친하긴 한데 친한 애도 있고 안 친한 애도 있고 근데 저는 선생님이랑 친한 편은 아니고 뒤에서 약간 음침하게 좋아하는 편이었어서 저는 마릴라가 진짜 좋았어요. 마릴라 너무 좋았어요. 마릴라 좋죠. 이 뭐지? 애니 멀리서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이 드라마 안에 있는 애를 보는 거니까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걔가 만약에 내 옆에 있다?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거든. 맞아. 진짜 희정님은 계속 말 걸고 계속 막 너무 신나요. 너무 막 멋지지 않나요? 갑자기 이러는데 연기 시작하고 알았다 막 이러고 나 진짜 제발 그만해 할 것 같은데. 근데 마릴라가 되게 츤데레지 않나요? 약간 네, 처음에 되게 엄청 싫어하는데 점점 앤이 진심으로 대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점점 이렇게 마음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마릴라가 앤을 점점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보는 게 이들이 되게 점점 가족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 그 작은 인간을 같이 가족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또 막 그리고 실수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초반에는 빨간 머리는 실수 앤에게 마릴라가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 그 상처를 좀 줬단 말이에요. 그 상처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맞아요. 다시 관계를 쌓아 올라가는 그 모습들에서 마릴라 사랑해. 마릴라 너무 좋아. 맞아요. 앤을 애기가 아니라 인격체로 보고 미안하다. 그쵸. 다시 받아주겠니? 하면서 그리고 진짜 정중하게 하잖아요. 맞아. 사과하는 인간이 진짜 멋있는 거. 맞아. 맞아요. 자기 잘못을 딱 인정하는. 맞아. 특히 어린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정말 좋아요. 맞아요. 뭐 애기니까 모르지 그럴 수도 있자면서 자기의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인격으로 보고. 그렇죠. 저 오늘 오는 길에 되게 작은 아이였는데 여자아이 나이가 초등학생까지는 안 돼 보였어요. 한 5-6살? 근데 엄마랑 가는데 엄마한테 뭐 물어봤나 봐. 근데 엄마가 대답은 해주는데 약간 피곤해 했나 봐. 그러니까 그 애가 한 말이 난 너무 지나가서 딱 들었는데 엄마 그러지 마요. 나는 한참 호기심이 많은 나이라고. 난 진짜 걸어가서 엄청 뻥 터져가지고 혼자.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 엄마도 너가 호기심 많은 거 좋아. 너무 그 둘이 너무 사랑스럽고 가끔 애기들이 예상치도 못하는 그런 말 툭툭 내뱉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놀랍고 그 생각나. 귀엽네. 영리한, 영특한. 네, 그래서 스테이시 선생님의 명언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갑자기. 네. 스테이시 선생님의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가짐과 효율적이고 참여 중심적인 교육에 대한 열정을 알 수 있는 명언이에요. 네.
변화는 불편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니까요. 하지만 미래는 급속히 다가옵니다. 기차처럼요. 저는 이게 그 드라마 당시 상황의 보수적인 시대 분위기에 일격을 가하는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이 스테이시 선생님이 이 애니 사는 마을에 오면서 마을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네, 좋은 명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 만화도 엄청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때 만화하는 편에 슈가룬을 할지 스킵과 로퍼라는 만화를 할지 엄청 고민하기도 했거든요. 애니는 다 보긴 했는데 솔직히 애니보다 저는 원작 만화책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만화책이에요. 지금 보면은 중심 스토리가 완전히 작품을 사랑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성의 마음을 많이 얻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여성성을 계속 어필해야 되는 과정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약한 척을 하고 구해달라고 소리치고 좀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건 제외하고 그 외 스토리 전개의 쫄깃함이나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깊어지는 연출의 타이밍도 좋았고 인물의 패션과 막의 공간에 대한 연출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저는 눈 호강하고 싶을 때는 이 만화책을 보거나 이 슈가룬 원작자인 안노 모요코의 SNS에 이제 슈가룬 재질의 그림을 보러 막 찾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눈 호강을 정말 크게 시켜주는 만화 중 하나예요. 또 이게 되게 딱 저랑 연진님 세대에서 좀 유명했던 만화잖아요. 이거 슈가룬 얘기하는데 갑자기 지우님은 천사소년 네티어? 막 이러고. 아니, 난 슈가룬 얘기했는데. 그니까. 몰라. 우리 얘기할 때. 세대가 달라 이러고. 진짜 몰라요? 저는 이때 제목은 알고 있었지. 네. 근데 제목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유명한 만화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유명했나? 저한테만 유명한 건 아니죠? 아니요. 그때 어린애들 사이에서 나름 유명했죠. 그렇죠. 유명했으니까 나한테도 귀에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제목이. 제목 몰랐어. 근데 거의 많은 애들이 이걸 애니로만 보고 원작은 많이 그랬죠. 안 보거든요. 근데 이게 원작이 인물 관계도가 진짜 쫄깃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니를 본 애들한테 계속 떠먹여요. 너 이거 만화 원작 봤어? 오타쿠다. 너 사실 얘네 남매인 거 알아? 이러면서 막 근데 얘랑 사실 사귄다? 이러고 막 원작 보면 얘 죽어 이러고 보라고 개쩐다고 막. 그래서 이게 애니메이션화 됐을 때 내가 알던 그 만화가 아니야 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때 우리 했던 세븐 시즈도 그렇고 저는 그걸 애니로 넷플릭스를 제가 구독을 하니까 넷플릭스로 먼저 그냥 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븐 시즈가 탐으로 유미 원작이라는데 그림이 참 희한하네 이러면서 봤는데 만화책을 다시 보고 다른 작품이야.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사실 만화 원작이 애니가 되면 결말도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고 슈가룬도 그렇거든요. 전 그거랑 헷갈렸었어요. 도레미? 도레미랑 슈가rum이? 그거랑 이거랑 헷갈렸어요. 도레미까지는 알아요. 알지 보진 않았잖아. 웨딩 피치 몰라요? 알아요. 알죠. 알아요? 레이어스, 마법기사 레이어스. 네? 몰라요? 마법기사 레이어스. 클램프 작품. 그게 뭐예요? 있어요 그런 게. 네. 아주 멋있는 거 있어요. 고전 만화 있어요. 멈추지 않는. 나 진짜 몰라. 진짜? 네. 슬프다. 라나님은 전 회차에 다 참여하셨고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하셨잖아요. 근데도 혹시 못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녹음이 끝나고 나면은 매번 이거 얘기해야 되네 까먹었다. 이 작품도 진짜 언급만이라도 할 걸 이렇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만 얘기하는 게 콘텐츠 상으로 나은 건데도 자꾸 다 모든 여성 작가의 그 작품들을 언급하고 막 기록에 남겨두고 싶어가지고 사실 저는 막 이 얘기 했어야 됐는데 하고 생각나는 게 딱히 없거든요. 희정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언제나 아쉬운 것 같아요. 재능 있는 여성 창작자도 좋은 작품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포인트도 말할 게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기도 하고. 맞아요. 얘기하고 싶은 콘텐츠는 진짜 많은데 회차는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다 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맞아요. 저는 그 외에 아까도 취미가 따로 없다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로지 취미는 진짜 러닝이랑 따릉이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거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몰랐던 거 그래도 영화 한번 보고 시간이 좀 넉넉했다면은 저도 막 웹툰도 한번 더 보고 막 드라마도 한번 보고 그리고 참여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내가 막 볼 수가 없으니까 빠졌던 것도 있었는데 이거를 준비하고 이 기회가 있어서 나는 이 문화 생활을 누리는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좋았어요. 그렇죠. 이거 준비하면서 컨텐츠 보는 건 정말 재밌어요. 맞아요. 전 그게 진짜 좀 충격이긴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콘텐츠 중에 다이어트 트렌드 진짜 충격이긴 했어. 너무 재밌었어. 진짜 저는 이대로 멈출 수 없다요. 저 출퇴근 시간에 짬짬이 계속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현재 80화까지 있길래 이거 언제 다 봐 했는데 60화 때쯤에 얼마나 남았지? 얼마나 더 볼 수 있는 거지? 이러고 맞아.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재밌었으면 됐죠. 다음 시즌이 있다면 시즌2에서는 여자 얘기만 듣고 보고 싶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정말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언급했었잖아요. 특히 라나님은 엄청 길게 적어주셨고 시즌2를 하게 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사실 원래 6화는 이게 아니라 지은님 아이디어로 소설 얘기를 하자고 했었잖아요. 연대마다 뭐 작가의 특징이 다르니까 그것까지 짚어보기로 했었고 저는 이게 정말 기대됐었거든요. 이게 소설책은 제 관심이 지대하지 않은 분야여가지고 많이 궁금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그런데 사정상 못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시즌2 때는 진짜 양보를 못한다. 지은님이 꼭 소설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인 상태고 뭐 다른 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스트리머 얘기도 하고 싶었고 스탠드업 코미디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특히 영화 장르 중에 공포 영화 얘기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공포 영화도 정말 여성 혐오를 추출돌 삼아서 성장한 장르잖아요. 맨날 뭐 여자 캐릭터들이 벗고 죽고 임신하는 또 출산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즌2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공포 영화 재밌겠네요. 할 말 많겠네요. 그렇죠. 스트리머 얘기도 재밌겠다. 여자 게임 스트리머도 꽤 많잖아요. 스트리머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소설을 제가 막 파헤쳐서 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강박 있잖아요. 그래서 미루는 사람이 저예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근데 그런 소설책을 안 읽은 지도 너무 오래됐고 이래가지고 6화 주제가 바뀌었죠. 맞아요. 근데 이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6화 주제도. 순서가 그만해요. 약간 바뀌었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무리로 괜찮지 않았나 시즌 1에. 고마워요. 저는 시즌2에서는 엄마와 딸의 서사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희정님은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네, 저도 소설 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젊은 여자 작가들이 쓰는 소설들 있잖아요. 뭐 지은님이 말씀하신 작가님들도 되게 대단하고 좋은 분들 많지만 요새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 신인 작가들, 여성 작가들 되게 멋진 사람들 많거든요. 너무 좋죠. 그 중에서도 뭐 천설란 같은 작가도 있고, 뭐 일의 기쁨과 슬픔의 그 장류진 작가도 되게 좋고 막 이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되게 클린해지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그 외에 다큐멘터리도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봤던 거 중에 재밌었던 거는 뭐 피해 연대기나 버블 패밀리 같은 거. 혹시 보셨나요? 저 피해 연대기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엄청 재밌지 않아요? 그거 되게 중간중간에 애니메이션이 잘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 저는 그거 포스터가 너무 좋아서 봤거든요. 그 여성 그 정혈 도구들을 이렇게 다 늘어났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게 잘 찍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찍었다. 포스터 맞아. 때문에 보게 됐는데 보니까 더 좋았던. 이게 다큐멘터리가 그러니까 전체로 영화 산업에서 감독 비중이 그렇게 여성이 높지 않잖아요. 근데 상업 영화에서는 더 낮은데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나마 덜 낮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다니면서 아무래도 자본이 적게 들어가고 스텝도 적게 들어가고 하니까
이 인프라 활용에 있어서 조금 제약을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여자 감독들이 조금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투자자의 그런 압박 같은 거 프레시도 별로 없고 프레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성 창작자가 쓴 남성 이야기도 재밌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여자가 그린 남성이 진짜 남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남성의 껍데기를 걸친 여성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여자가 보고 싶은 거를 그린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여성으로 설정했을 때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남성 신체를 통해서 뭐라 그래야 돼? 작가가 위험을 이쪽으로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여성 캐릭터가 그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BL도 약간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연주님은 어때요? 저는 콘텐츠는 아닌데 다페이스 같은 사회적 기업을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요즘은 뭐 환경이라던가 뭐 장애인 인권이라던가 성차별이라던가 그런 걸 많이 영상으로 다루면서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기업이 많은데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옷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그 옷이라는 게 옛날부터 입어왔는데 형태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옷도 많이 바뀌고 이런 것도 얘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최근에 퓨즈 서울 대표가 책을 냈는데 그런 것도 곁들이면서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고 네. 이게 다페이스 같은 기업 해보고 싶다, 단체 해보고 싶다 하셔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컨텐츠라는 거를 너무 좁게 보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다 컨텐츠고 뭐 옷 같은 것도 컨텐츠인데 제가 그거를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연지님의 이런 시각, 넓은 시각에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네. 옷 얘기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성복 안 입은 지 좀 오래돼서 저는 할 말 많죠. 진짜 코트 안주머니라든지. 정말 많죠. 저 아무 생각 없을 때 샀었던 남자 옷에 코트 안에 안주머니가 있었을 때 그때 좀 약간 어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을 때였는데 여기 왜 안주머니가 있지? 되게 좋네? 여기서 멈췄단 말이야. 근데 왜 남자 코트에만 안주머니가 있을까요? 여자 옷은 없잖아요. 없어도 다 사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가방을 꼭 그렇게 같이 들고 다니고 그런 의미인가? 그리고 여성복에는 기능이 필요 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작자들이. 왜 바지 같은 경우도 뒤에 주머니 구멍만 있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냥 형식만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그 이유를 옷태가 그래야 예쁘다고 포장을 하죠.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자 옷은 원래 제작에 들어가는 단가가 되게 싼데 팔 때는 되게 비싸게 팔잖아요. 그런 것도 할 얘기가 있고 뭔가 옷 얘기하니까 저는 청소년 때 항상 번화가 가면은 10,000원짜리 티셔츠를 10,000원짜리 쫄티나 그런 걸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질이 너무 안 좋아서 일주일 입고 버리고 또 사고 했단 말이에요. 되게 그런 걸 보면은 여자들 옷 되게 질 안 좋은데 그렇게 항상 사게 만드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질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남자애들 보면 옷 되게 많이 안 사는데 싶기도 하고 여자한테 돈을 되게 많이 쓰게 하는 게 옷 산업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사이즈도 되게 개옷이라고 할 정도로 작잖아요. 진짜. 저 사실 이거 개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짜 개옷이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코르세 벗기 전에 샀던 옷인데 그냥 목폴라에다가 런닝용으로 입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민소매고 그래서 계속 좋아했구나. 이런 그러니까 큐티 섹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작아. 크롭탑이구나. 수우파 같다. 그래서
진짜 벗어놓으면은 진짜 완전 조망만 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빨래대에 널어놓으면 룸메이트가 그거 뭐 이거에 들어가? 막 이렇게 질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걸 아직도 입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거 유일하게 갖고 있는 예전에 난닝고용으로. 네. 사이즈 얘기하니까 저는 제 신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최고가? 네, 체구가. 근데 옷을 사려고 쇼핑몰을 보고 있는데 그나마 무던해 보이는 데서 사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서 라지 사이즈를 샀는데 그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이놈들 라지가 뭔지 모르나? 이러고 진짜 라지를 모르나? 이러고 되게 별로였어요. 그리고 요즘 프리 사이즈도 진짜 프리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 네. 좀 이렇게 체구가 작으신 분들한테만 널널한 프리 사이즈고. 그래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네. 핏이 안 나온다. 네. 이 사이즈가 되어야만 이 옷에 원래 디자인에 맞는. 그래서 진짜 여성복 뭘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제가 언니가 결혼을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 언니 결혼식에 입을 옷을 사러 갔는데 거기가 되게 큰 스파 브랜드였어요. 괜찮은. 위에 검은색 그냥 기본 마이를 보는데 남자 거랑 여자 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 거는 주머니 모양만 있었어요. 손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근데 더 비싸고 남자 거는 주머니가 있는데 더 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진짜 약간 체감을 했죠. 진짜 심각하구나. 심지어 남자 거는 어깨도 단단했고 여자 거는 딱 들면은 헐랭해가지고 흐물흐물하고 아니 이게 아무리 여자가 여리여리한 핏을 선호해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원단도 덜 썼고 네 그랬습니다. 맞아. 이런 얘기 하면 시즌2에서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게. 슬슬 마칠 시간이에요. 우리가 올해 이렇게 녹음실에 모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간단하게 소감 이야기하고 마무리해봐요. 좋아요. 지은님부터.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번 작업만 하고 그림만 그리는 시간에서 좀 다른 어떤 일탈? 다른 거에 눈 돌리는 시간이어서 좋았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우당탕탕 했는데 어느새 지금 마지막 녹음이라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너무 섭섭해요. 이렇게 끝인가? 물론 일은 아직 남았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할 일이 진짜 많아서 저 처음에 되게 걱정했거든요. 내가 분명히 모르는 할 일이 또 생길 텐데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생겼고. 그리고 그 일들을 진짜 못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같이 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여서 그게 좀 신기했고 제가 협업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 협업 능력이 올랐다. 코워킹 인재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협업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렇게 소통이 잘 된 거는 정말 손에 꼽았던 것 같아요. 저희 4명이 되게 다 다르잖아요. 되게 다 다른데도 생각도 되게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뭐 공통의 결이라는 거는 같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 안에서 아무도 마음 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맞아요. 없잖아요. 없고 다들 뭔가 내 의견에 대해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해도 이걸 꼬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협업을 하게 되면 꼭 누군가는 꼬아서 듣는 그게 뭐 나일 때도 있었지만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술인들 그냥 진짜 혼자 살아야 되나? 이 생각도 진짜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내에서는 뭐 수정해주세요 이런 것도 전혀 막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소통을 슬랙에서 하는데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말하고 피드백 서로서로 다 해주고 이런 게 되게 착실히 진행되니까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맞아. 않았어도. 아나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걱정했었어요. 왜냐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일이 있을 거다. 어쩌면 진짜 시즌1 막바지에는 다 나를 떠나갈지도 모른다. 그런 각오. 마지막에 뭐 혼자하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싫어. 안 돼. 아무튼 그런 각오 아닌 각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서로 조화롭게 소통이 됐고 무엇보다 그 다른 생각들을 제가 공유받을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혼자만 생각하고 뭐 저랑 결이 맞는 사람이랑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고이잖아요. 근데 특히 지은님 생각이 저랑 가장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이 다른 이야기를 새롭게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저한테 엄청 큰 경험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약간 저는 사실 내가 이러면 다른 사람도 그럴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다 다른 게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 확실히 타인은 다르구나 하면서 내가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나를 약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검열이 아니라 좋았습니다. 빌로우 때 너무 웃겼어. 아, 그리고 이게 되게 서로 생각이 다르면 내 의견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약간 나 서로를 믿고 있다. 그 믿는 신뢰 위에 신뢰를 기반한 맞아. 모임이었다. 내가 다른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그냥 내 의견이다라고 들어줄 사람이야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넷 다 공통의 그게 있잖아요. 결이 같죠. 좀. 공통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동의하고 있기 네. 때문에 소중한 인연입니다. 맞아요. 갑자기 훈훈하게. 마무리는 늘 훈훈한 법. 시즌2가 진행돼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청취자분들 시즌1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 듣보 시즌1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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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 와, see you again. 여기 듣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MC 오지은, 진행 총괄과 스크립트의 파라나. 사운드 편집 황현진. 홍보의 최희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